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디자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고 사용자를 이해하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코드 디자인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함께 스케치하고 초기 피드백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다시 테스트와 평가를 이야기할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테스트가 무엇이 작동할 수도 있는가를 배우기 위한 형성적 테스트였다면 이번 주차의 평가는 무엇이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작동한가를 판단하는 성과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부터 우리는 아이디어의 매력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정책의 효과와 위험을 수치와 증거로 검증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 시간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맥락에서의 사용자 테스트가 제품, 서비스 테스트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합니다. 둘째, 정책의 성과 지표와 평가 설계를 통해 잘 됐다, 못 됐다를 측정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테스트와 평가 결과를 피드백, 즉 환류의 과정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확대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로 연결하는 기준선을 세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 테스트의 개념과 정책 프로토타입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수행한 프로토타입 테스트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정책 아이디어의 방향감과 이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건축 비유로 말하자면 설계도를 그리는 동안 의뢰인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 집의 컨셉이 맞는가, 큰 동선은 무리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이 단계의 질문은 주로 맞는 듯한가, 이해되는가에 머물렀다면 참여자도 비교적 협조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많았고 장소 역시 워크샵, 회의실 같은 통제된 환경이었죠. 그래서 얻은 피드백은 소중하지만 현실 작동성과 규모 확장성을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형성적 학습을 잘해왔고 이제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행할 테스트는 질적으로 다른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입니다. 더 이상 만약에 이런 정책이었다면이 아니라 실제와 최대한 유사한 조건에서 프로토타입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민원 서비스라면 실제 민원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테스트합니다. 둘째, 비판적 사용자의 참여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협조적인 이해관계들과 작업했다면 이제는 회의직이거나 무관심한 일반 시민들, 심지어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진짜 세상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으니까요. 셋째, 체계적인 성과 측정입니다. 좋아 보인다, 유용할 것 같다는 인상적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지표와 데이터로 효과를 측정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 오류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만족도가 정확히 몇 점인지를 파악합니다. 정책 디자인은 한 번에 완벽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들고, 테스트하고, 개선하고의 순환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테스트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테스트라는 활동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번 더 높은 수준, 더 정교한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Fail fast, fail cheap, fail forward. 빨리 실패하고 저렴하게 실패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실패하라. 즉, 우리가 단계별로 테스트를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라도 발견하는 것이 정책 시행 후에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 정책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여러 번의 노선 조정을 거쳤습니다. 각 테스트마다 새로운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죠. 이전 주차의 테스트를 1.0 버전이라고 부른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수행할 테스트는 2.0 버전에 가깝습니다. 1.0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이해되나요? 어디가 불편해 보이나요?처럼 인상과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나 워크숍 공간에서 인터뷰와 가벼운 사용 시연을 통해 정성적 인사이트를 모으는 단계였지요. 반면
2.0 테스트는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쓰면 어디서 멈춥니까?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처럼 현실 사용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개선폭을 수치와 근거로 확인합니다. 이때 환경도 바뀝니다. 통제된 공간이 아니라 실제 민원 창구의 혼잡 시간대, 불안정한 네트워크, 소음과 방해가 존재하는 현장과 유사한 조건을 의도적으로 재현합니다. 결과 역시 단순 소감이 아니라 정량 데이터에 정성 메모를 겹쳐 의사결정에 바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축적합니다. 피드백 수집 역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행동 데이터입니다. 사용자가 과업을 수행할 때 어떤 경로를 택하고 어디서 멈추며 몇 번 되돌아가는지 경로, 클릭,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다음은 성과 데이터입니다. 과업 완료율, 평균 중앙 소요 시간, 오류율, 재시도 횟수처럼 목표 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미리 정의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데이터입니다. 사용 중의 표정, 한숨, 중얼거림 같은 비언어적 신호와 종료 직후의 짧은 감정 체크를 함께 남겨 경험의 질을 표현합니다. 감정 체크는 5점의 리커드 척도나 단어 선택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네 번째는 인지 데이터입니다. 정보 구조와 문구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핵심 안내 문구, 즉시 회상, 버튼 의미 자기 설명, 용어 오해 사례를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맥락 데이터입니다. 동일한 설계가 기기, 브라우저, 시간대, 네트워크 상태가 달라져도 일관되게 작동하는지, 현장 제약에서 얼마나 성능이 변동하는지를 비교합니다. 현장 제약은 대기줄이라든지 배경소음, 보조기기 사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 테스트는 현장성, 비판적 표본, 지표 기반 판단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행동, 성과, 감정, 인지, 맥락의 다층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고 그 교차점에서 개선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좋아 보인다를 넘어 다음 반복에서 무엇을, 얼마나, 왜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공합니다. 이제 평가는 작동하느냐에서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비용으로 효과가 있었느냐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산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안내문 발송 수라든지 상담 건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나 영향을 확인해야 됩니다. 청년 취업 정책의 예를 들면 초기에는 이용 의향이 있는가, 흐름이 이해되는가를 점검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6개월 내 취업률 변화, 구직기간 단축, 3개월, 6개월 근속률, 임금 수준처럼 실질적 변화가 지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출발점은 기준선의 확보이며 가능하다면 비교 집단을 설정해 정책 효과를 분리해내야 합니다. 랜덤한 배정, 즉 무작위 배정이 어렵다면 도입 전과 후의 비교를 비참해 집단과 함께 보는 차이나 유사 특성 매칭 등 현실적인 준실험 설계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는 고정치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 정교화됩니다.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처음엔 스마트폰 보유 사용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기기 보유와 활용이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지표를 핵심 디지털 서비스 실제 이용률로 바꾸고 다시 관찰해보니 특정 앱만 쓰는 경향이 강하다면 활용 다양성 지수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이 과정이 곧 지표의 테스트입니다. 정책이 현실로 바꾸는지를 보려면 지표도 현실을 제대로 비추도록 계속 다듬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평가 설계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의 연결입니다. 청년의 안정적 취업이라는 목표라면 단순한 취업률이 아니라 6개월 근속률이나 중위임금 상승률 같은 핵심 KPI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취업으로 집계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 취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측정력의 확보입니다. 취업률 5%포인트 상승을 주장하려면 통계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필요한 표본 크기와 관찰 기간을 사전에 개선하고 중도 탈락이나 데이터 누락 시 처리 원칙도 미리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의적 해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형평성과 부작용의 점검입니다. 전체 평균이 좋다고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장애 청년, 비수도권 등
하위 집단별로 효과를 분해해 봐야 합니다. 수도권 대졸에게는 효과적이지만 지방 고졸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단계의 평가는 좋아 보인다라는 인상에서 벗어나 기준선과 비교구제 위에서 얼마나, 왜, 누구에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수치와 근거로 답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책만이 아니라 지표 자체도 함께 성숙해 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테스트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할 것입니다. 핵심은 정교한 설계와 엄격한 검증입니다. 단순한 만족도 확인을 넘어서 같은 기능이라도 어떤 문구, 배치, 흐름이 실제 성과를 높이는지 비교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짧은 순간의 반응만 보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 관찰하는 종단 연구를 통해 지속 사용성과 학습 효과를 확인할 것입니다. 장소 역시 회의실을 벗어나 실제 환경에 가까운 맥락에서 실험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오류율 같은 정량 데이터와 발화, 표정 같은 정성 메모, 되돌아감 제시도 같은 행동 로그를 서로 교차해 해석하는 데이터 삼각검증으로 편향을 줄일 것입니다. 실습에서는 지난 회차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한 프로토타입을 가져와 동일 가업을 더 엄격한 조건에서 수행해보고 어떤 변경이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수치와 근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성과평가에 집중합니다. 먼저 목표를 측정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는 핵심 성과지표 KPI 개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인 스마트 기준을 적용해 목표를 구체화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며 달성 가능성과 관련성을 검토하고 시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표를 투입, 과정, 산출, 성과, 영향의 사슬 위에 올려놓고 각 지표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목표 달성에 이어지는지 로직 모델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체계하는 도구가 앞서 얘기한 논리 모형 로직 모델입니다. 자원과 활동, 산출물, 단기 성과, 중장기 영향을 시간축에 따라 배열하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 체인을 명시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립해야 하는 가정과 위험 요소를 나란히 기록해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외생적인 변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더 엄격한 사용자 테스트로 실무에 바로 쓰일 증거를 만들고 그 증거를 논리모형과 KPI 체계 속에서 배치해 정책의 성과와 영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틀을 갖출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좋아 보인다가 아닌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말할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구 베타, perpetual beta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구글은 한때 지메일을 오랜 기간 베타 상태로 운영했습니다. 완성보다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체계를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설계와 한 번의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을 보며 고치고 다시 측정하고 또 고치는 순환 속에서 품질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테스트와 평가는 바로 그 순환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실패를 축하하는 문화입니다. 일부 조직은 실패에서 배운 지점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그 학습을 축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가 곧 위험의 조기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에서도 분명히 예상 밖의 문제, 때로는 불편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견이야말로 정책 시행 후에 큰 비용과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오늘 값비싼 실패를 값싸게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책의 품질은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테스트, 반복적 테스트와 평가가 만들어내는 그런 증거의 축적에서 완성됩니다. 다음에는 바로 그 증거를 더 정교하게 쌓기 위한 고급 사용자 테스트 설계와 실행을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환경을 재현하고 정량, 정성, 행동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차분히 연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